어떤 순간은 소리 없이 다가옵니다. 운명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이 이야기는 한 여군 장교의 실화를 바탕으로 합니다. 서혜진 소위. 25살의 이 여성은 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선택한 길은 화려한 참모 업무가 아니었습니다. 육군 특수수색대대. 그곳은 여군이 발을 들여놓은 적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비가 내렸다 그친 회색 하늘 아래 군용 지프 한 대가 진흙이 섞인 아스팔트 위에서 바퀴를 끌며 멈춰 섰습니다. 엔진이 식어가는 철컥거리는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차문이 열리자 찬 공기가 스며들었고 그 속에서 키 작은 여성 한 명이 내렸습니다. 짙은 남색 군모를 눌러쓴 채 서혜진 소위는 잠시 부대 전경을 바라봤습니다. 콘크리트 담장에 스민 습기 냄새와 어디선가 풍겨오는 기름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구두굽이 젖은 콘크리트를 치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서혜진 소위의 걸음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손에 든 전보 한 장이 바람에 살짝 떨렸지만 그녀의 손목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육군 제7 특수수색대대 전임명령서였습니다. 대대 본부 사무실 문고리를 잡는 순간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문을 열자 실내 난방과 바깥 찬 공기가 만나며 생긴 미세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책상 뒤에 앉은 중년 남성이 고개를 들지도 않은 채 서류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종이가 넘어가는 바스락거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채웠습니다. 어깨에 중령 계급장이 형광등 불빛에 반짝였습니다. 신임 소위 서혜진입니다. 전입신고드립니다. 혜진의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실 안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형광등의 희미한 윙윙거리는 소음만이 답답한 침묵을 메웠습니다. 강세훈 중령의 볼펜이 서류 위를 긁는 소리가 멈췄습니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차가운 눈빛이 혜진을 후쳤습니다. 마치 부적합한 부품을 검사하는 기술자의 시선이었습니다. 여긴 말이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습니다. 담배를 오래 피운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실적 없는 사람은 오래 못 있어. 특히 여자는. 마지막 한마디가 공기 중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혜진의 등줄기로 차가운 기운이 스며들었지만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무겁게 닫혔습니다. 복도의 차가운 공기가 혜진의 뺨을 스쳤습니다. 벽에 걸린 부대 연역 사진들 사이사이로 병사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발소리가 멈출 때마다 어딘가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짜 여군이 왔네. 얼마나 버틸까? 혜진은 듣지 않는 척했습니다. 아니, 정말로 듣지 않으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군화가 바닥을 딛는 소리에만 집중했습니다. 규칙적이고 확고한 그 소리에 말이죠. 생활관으로 안내받은 혜진은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나무 문에서 희미한 락커 냄새가 났습니다. 방 한 구석에 오래된 나무 의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채로 말이죠. 저 의자요. 안내를 맡은 하사가 뒤따라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불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옛날에 벌 주는데 쓰던 겁니다. 지금은 안 써요. 혜진은 그 의자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나무 표면에 새겨진 무수한 흠집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누군가의 손톱 자국, 누군가의 절망이 새겨진 흔적들이었습니다. 뭔가를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신 배낭을 침대에 내려놓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배낭이 침대 위에 떨어지는 둔탁한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사라지자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밤 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유리창에 맺힌 이슬방울들이 가로등 불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육군 참모총장 서석중 대장. 그는 딸의 전입을 반대했었습니다. 여기는 내가 갈 곳이 아니다. 하지만 혜진은 고집을 부렸습니다. 왜였을까요? 그 이유를 그녀 스스로도 명확히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시험에서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것. 어둠 속에서 혜진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말없는 다짐이 담긴 침묵이었습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손톱이 파고드는 아픔을 느끼며 말이죠. 새벽 4시. 생활관에는 아직 불이 켜지지 않았습니다. 혜진은 조용히 일어나 군장을 묶기 시작했습니다. 침대 스프링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어둠 속에서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고요한 가운데 전투화 끈을 조이는 소리와 벨크로가 떨어지는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훈련장으로 가는 길에 혜진은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평소보다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축축한 안개가 부대 전체를 덮고 있었지만 그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작전 지시서를 받는 순간 혜진의 손끝이 살짝 멈칫했습니다. 종이의 차가운 감촉과 함께 이상한 예감이 스며들었습니다. 훈련 편성 단독 진입. GPS 송신 모듈 제외. 보통 야간 침투 훈련에서 GPS는 필수 장비입니다. 안전상의 이유로 말이죠. 혜진은 지시서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글자들이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선명하게 보였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하사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질문은 약함의 표시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이곳에서는 더더욱 말이죠. 서혜진 소위, 이상 없습니다. 지금 투입하겠습니다. 무전기를 통해 간단히 보고하는 그녀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하지만 무전기 너머로 들려오는 지직거리는 잡음 사이에 뭔가 이상한 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뒤쪽에서 병사들의 속삭임이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대대장이 일부러 장비 하나 빼놨다며. 첫날부터 저렇게 하나? 너무하는 거 아냐? 쉿. 조용히 해. 혜진은 듣지 않는 척했습니다. 아니, 정말로 듣지 않으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저 배낭을 메고 어둠 속 능선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발밑에서 물기 먹은 낙엽들이 촉촉하게 뭉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그녀의 유일한 동반자였습니다. 야시경을 통해 본 세상은 초록빛이었습니다. 나무들이 유령처럼 서 있고 바위들이 괴물처럼 보였습니다. 혜진은 나침반의 야광 바늘을 확인하며 천천히 전진했습니다. 차가운 금속 나침반이 손바닥에서 체온을 흡수해 갔습니다. 30분이 지났을까요? 지도상에 표시된 체크포인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혜진은 나침반을 다시 봤습니다. 작은 바늘이 북쪽을 가리키며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방향은 맞습니다. 하지만 표식이 없었습니다. 훈련 통제소, 여기 서혜진입니다. 체크포인트 알파 확인이 안 됩니다. 무전기에서 나오는 지직거리는 소음이 귓속을 파고들었습니다. 대답 대신 찌직 소리만 돌아왔습니다. 통신도 두절이었습니다. 혜진은 잠시 멈춰서서 숨을 고르렀습니다. 찬 공기가 폐를 파고들면서 가슴 속 깊은 곳까지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하얀 숨이 야시경 렌즈를 살짝 흐렸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지도에도 없는 골짜기를, 표식도 없는 길을 따라서 말이죠.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나뭇가지가 군복에 걸려 스치는 소리가 어둠 속에서 크게 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드론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윙윙거리는 기계음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고주파의 날카로운 소리가 정적을 찢었습니다. 혜진은 재빨리 나무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나무 껍질의 거친 표면이 등에 닿았습니다. 하늘에서 헬기 소리도 함께 들려왔습니다. 로터가 공기를 가르는 무거운 소음이 골짜기 전체를 진동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이 시간에 항공 훈련이 예정되어 있었나요? 혜진은 작전 지시서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종이가 바람에 살랑거리며 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에도 헬기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뭔가 잘못됐어. 혜진이 처음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작고 외롭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후퇴하지 않았습니다. 군인으로서의 본능이 그녀를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위험할수록 더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는 사관학교에서 배운 철칙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능선 위로 올라가면서 혜진은 깨달았습니다. 이건 시험이 아니라 함정일 수도 있다고 말이죠. 하지만 이미 너무 멀리 왔습니다. 돌아가기에는 말이죠. 드론 소리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헬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기가 진동하면서 혜진의 심장박동까지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육군 참모총장 서석중 대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묵은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쓴맛이 혀끝을 감쌌지만 그의 마음은 더 쓰고 무거웠습니다. 딸에 대한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책상 위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낮은 전자음이 조용한 사무실을 깼습니다. 여보세요. 총장님, 김참모입니다. 제7 특수수색대대에서 이상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서석중 대장의 손이 커피잔을 놓으며 살짝 떨렸습니다. 어떤 보고인가? 야간 훈련 도중 통신 두절이 발생했다는 보고입니다. 하지만 공식 훈련 일정에는 오늘 야간 훈련이 없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멀게 들렸습니다. 서석중 대장의 가슴 속에서 불안한 예감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울었습니다. 드론 소리 위로 헬기 로터의 굉음이 겹쳐졌습니다. 혜진은 GPS 없는 야시경으로 능선을 올려다봤습니다. 초록빛 화면 속에서 헬기의 실루엣이 거대한 그림자로 나타났습니다. 갑자기 휙 헬기 해치에서 누군가가 떨어졌습니다. 로프가 풀렸고 보호장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공중에서 팔다리를 흔들며 떨어지는 모습이 야시경 속에서 섬뜩하게 보였습니다. 이건 낙하가 아니었습니다. 낙투였습니다. 혜진은 본능적으로 달려갔습니다. 군화가 젖은 땅을 박차는 소리와 거친 숨소리가 어둠을 가르며 울렸습니다. 돌멩이가 발에 차여 굴러가는 소리와 가시덤불이 군복을 찢는 소리가 연이어 터져나왔습니다. 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고지대 절벽 근처에 사람 하나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군복을 입고 있었지만 계급장이 없었습니다. 부대 표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혜진이 다가가자 코끝에 비린 피냄새가 스며들었습니다. 야, 정신 차려. 혜진은 무릎을 꿇고 그의 목 부분에 손을 댔습니다. 맥박이 손끝으로 전해졌습니다. 약하지만 규칙적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살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머리에서 흘러나온 피가 그의 얼굴 절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혜진의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실 때마다 가슴이 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하늘을 봤습니다. 헬기가 여전히 선회하고 있었고 거기서 뭔가 렌즈 같은 것이 번쩍였습니다. 카메라였습니다. 그것이 그녀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실험실의 쥐를 관찰하는 연구자의 시선처럼 말이죠. 아무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구조대도 없었습니다.
의무병도 없었습니다. 오직 지켜보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혜진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떨림이 섞였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주먹을 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여전히 지직거리는 잡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계속 시도했습니다. 훈련 통제소. 여기 응급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즉시 의무 후송이 필요합니다. 목소리가 어둠 속으로 흩어져 갔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헬기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로터 소음이 작아지면서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드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혜진은 쓰러진 병사를 자세히 봤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얼굴에 흙과 피가 묻어 있었지만 어딘지 낯익었습니다. 같은 부대 소속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거야? 혜진이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쓰러진 병사의 주머니에서 뭔가가 삐져나온 것이 보였습니다. 작은 USB였습니다. 플라스틱 표면에 야시경의 초록빛이 반사됐습니다. 혜진은 망설였습니다. 남의 물건을 함부로 만져서는 안 된다는 군인의 기본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그런 원칙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USB를 집어든 순간 차가운 플라스틱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그때 쓰러진 병사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지켜. 입술이 간신히 움직이며 뭔가를 말하려 했지만 다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의 숨소리가 다시 고르게 돌아왔습니다. 혜진은 그의 이름표를 확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름표도 없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군인이 이름표 없이 작전에 투입될 리는 없었습니다. 더구나 이런 위험한 야간 훈련에서는 더더욱 말이죠. 혜진은 USB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작은 물건이었지만 왠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쓰러진 병사를 업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 혼자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의 몸무게가 예상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젠장. 욕이 튀어나왔습니다. 사관학교 다니면서 한 번도 욕을 하지 않았던 혜진에게서 말이죠. 그때 멀리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러 명이 이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군화가 젖은 낙엽을 밟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혜진은 재빨리 나무 뒤로 숨었습니다. 나무 껍질의 거친 감촉이 등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본능이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여기 있다.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쓰러진 병사를 비췄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그를 들것에 실었습니다. 들것이 땅에서 들어 올려지는 소리와 발걸음 소리가 어둠 속에서 메아리쳤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사라졌습니다. 혜진은 홀로 남겨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말이죠. 주머니 속 USB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 작은 저장 장치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운명을 어떻게 바꿀지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한편같은 시각, 어둠 속 멀리서 누군가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류도현 병장이었습니다. 그는 소형 카메라로 방금 일어난 모든 일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셔터 소리도 없는 특수 장비였습니다. 기록 완료. 류도현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임무는 관찰과 기록이었습니다. 개입은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은 달랐습니다. 뭔가 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혜진이 부대로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이 조용했습니다.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평소보다 병사들의 목소리도 낮았고 걸음걸이도 조심스러웠습니다. 대대 본부에서 훈련 보고를 하려고 했지만 담당 하사가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제 야간 훈련은 취소됐습니다. 취소요? 제가 분명히 투입됐는데. 기록에는 그런 게 없네요. 하사는 컴퓨터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모니터에서 나오는 청백색 빛이 그의 얼굴을 차갑게 비췄습니다. 훈련 일정표에 혜진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아니, 어제 야간 훈련 자체가 없었습니다. 혜진은 당황했습니다. 입안이 바짝 말랐고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지시서를 받았고 투입됐고 사고를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록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본 헬기는 뭐였죠? 쓰러진 병사는요? 무슨 말씀이신지. 하사의 표정이 어색해졌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을 보니 뭔가를 아는 것 같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혜진은 통신실로 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군화가 바닥을 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어제 무전 기록이라도 남아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통신 로그가 소실됐습니다. 서버 점검 중이라서요. 통신병의 대답은 너무나 매끄러웠습니다. 마치 미리 연습한 것처럼 말이죠. 모든 것이 너무나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혜진은 생활관으로 돌아가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스프링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서 크게 울렸습니다.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봤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검은 플라스틱이 차갑게 반짝였습니다. 이것만이 어제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그때 생활관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신하린 상병이 들어왔습니다. 같은 생활관을 쓰는 여군 병사였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항상 조용했지만 오늘은 더욱 조심스러웠습니다. 소위님 괜찮으세요? 하리는 조용한 성격이었습니다. 평소에 말수가 적었지만 관찰력이 뛰어났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제 뭔가 이상한 일 없었어? 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리는 잠시 망설이더니 주변을 살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헬기 소리 들었어요. 새벽 4시쯤에. 그것 말고 다른 건? 하리는 더욱 조심스럽게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가죽 표지가 낡아서 모서리가 헤어진 수첩이었습니다. 사고 있었죠? 구급차가 왔었어요. 수첩을 열자 바스락거리는 종이 소리가 났습니다. 거기에는 꼼꼼한 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새벽 4시 30분 헬기 소음, 5시 10분 구급차 출입, 5시 25분 의무실 불빛. 할인의 세심한 관찰 기록이었습니다. 더 있어요? 의무실에 누군가 실려갔어요. 얼굴은 못 봤지만 20대 남성이었어요. 군복 입고 있었고 혜진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가슴 속에서 피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본 것이 환상이 아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 사람 지금 어디 있어? 모르겠어요. 새벽에 다른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하더라고요. 하리는 수첩을 다시 넣으며 목소리를 더욱 낮췄습니다. 소희님, 조심하세요. 뭔가 이상해요. 너무 조용해요. 그 말을 할 때 하린의 눈에는 두려움이 스쳐갔습니다. 그날 오후 혜진은 의무실에 가봤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의무병에게 새벽에 들어온 환자에 대해 물어봤지만 그들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런 환자는 없었는데요. 의무병의 대답도 너무나 매끄러웠습니다. 모든 기록이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지운 것처럼 말이죠. 혜진은 USB를 컴퓨터에 꽂아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부대 내 컴퓨터는 모두 보안 프로그램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함부로 외부 저장 장치를 연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혜진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너무나 많은 의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왜 모든 기록이 사라졌을까? 왜 아무도 모른다고 할까? 그리고 USB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새벽 2시쯤 생활관 창문으로 희미한 불빛이 들어왔습니다. 누군가가 부대 안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손전등의 둥근 빛이 창문 유리에 비쳤다가 사라졌습니다. 혜진은 조용히 일어나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찬 유리에 이마를 대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손전등을 든 사람 둘이 본부 건물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걸음걸이는 조심스러웠지만 목적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들이 사라진 후 혜진은 다시 침대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잠들지 못했습니다. 뭔가 큰 일에 휘말린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자신이 있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강세훈 중령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전화기의 빨간 불빛만이 그의 얼굴을 희미하게 비췄습니다. USB는 회수했나? 전화 너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아직입니다. 서혜진 소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럼 빨리 찾아.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잖아. 강세훈 중령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필요하다면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을 써야겠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강 중령은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혜진은 일상적인 훈련을 소화하며 겉으로는 평온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내심은 복잡했습니다. USB는 여전히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겨두었습니다. 매일 밤 그것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육군 참모총장실에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컴퓨터에서 나오는 새 메일 알림음이 조용한 집무실을 깼습니다. 발신자는 익명이었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귀하의 따님에 관하여. 서석중 대장은 처음에는 스팸 메일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첨부 파일을 열어본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커피잔을 든 손이 살짝 떨렸고 잔이 접시에 부딪히는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흐릿한 야간 영상이었습니다. 화질은 좋지 않았지만 내용은 충분히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헬기에서 떨어지는 사람, 그리고 달려가는 여성 장교 한 명. 군복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웠지만 그 뒷모습과 움직임은 낯익었습니다. 혜진이. 서석중 대장의 목소리에 떨림이 섞였습니다. 딸이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오랜 군 생활에서 기른 직감이었습니다. 즉시 제7특수수색대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리는 소리가 귓속에서 크게 들렸습니다. 강중령, 내 딸 상황이 어떤가? 별일 없습니다, 총장님.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강세훈 중령의 대답은 너무나 매끄러웠습니다. 너무나 완벽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의심스러웠습니다. 사흘 전 야간 훈련에서 무슨 일 없었나? 야간 훈련이요? 그런 건 없었는데요? 전화 너머로 들리는 강중령의 목소리에서 미세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서석중 대장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로서의 직감이 경보를 울렸습니다. 김참모. 문 밖에서 군화 소리가 들리더니 참모가 들어왔습니다. 예, 총장님. 지금 당장 제7특수수색대대로 간다. 차를 준비해. 각하, 갑작스러운 방문은 명령이다. 서석중 대장의 목소리에는 40년 군 생활의 권위가 담겨 있었습니다. 1시간 후 참모총장 전용차가
제7특수수색대대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서석중 대장은 생각했습니다. 함께 탄 것은 군단 직속 헌병 2명과 참모진 1명이었습니다. 각하, 이렇게 직접 나서시는 것이 저 아이는 내 딸이다. 서석중 대장의 한마디에 차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군인이기 전에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직감이 딸이 위험하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부대에 도착하자 강세훈 중령이 급히 나와 맞았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총장님, 갑작스러운 방문이. 내 딸을 보자. 지금 훈련 중이라서. 지금 당장. 서석중 대장의 목소리에 군인 특유의 위압감이 실렸습니다. 40년 군 생활의 무게가 담긴 명령조였습니다. 혜진은 훈련장에서 불려왔습니다. 군화가 바닥을 치며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를 본 그녀의 표정에는 놀라움과 반가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괜찮나? 서석중 대장은 딸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야위어 보였고 눈가에 피로가 쌓여 있었습니다. 뺨이 조금 움푹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혜진의 눈빛에는 뭔가 숨기고 있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서석중 대장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딸을 20년 넘게 키운 아버지의 직감이었습니다. 따로 할 말 없나? 혜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증거가 부족했고 자칫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없습니다. 서석중 대장은 딸의 거짓말을 알아챘습니다. 하지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강세훈 중령을 불렀습니다. 중령, 내 딸 훈련 기록을 보자. 지금 준비해서. 지금. 강세훈 중령은 당황했습니다. 사흘 전 모든 기록을 지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거부할 수도 없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은 강 중령의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키보드를 치는 소리가 조용한 사무실에서 크게 들렸습니다. 화면에는 깔끔하게 정리된 일상 훈련 기록만 있었습니다. 너무나 완벽했습니다. 서석중 대장은 그 완벽함이 오히려 의심스러웠습니다. 군대에서 이렇게 깔끔한 기록은 보통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통신 기록도 보자. 서버 점검으로 일부 소실됐습니다. 영상 기록은 마찬가지입니다. 서석중 대장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연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부대를 나오면서 서석중 대장은 함께 온 참모에게 말했습니다. 군사정보처에 연락해. 제7특수수색대대 전체 감찰을 요청한다. 각하, 그 정도로 할 필요가. 내 딸이 위험하다. 서석중 대장의 확신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40년 군 생활에서 기른 직감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그는 자신의 오랜 부하 중 한 명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대령, 나야. 개인적인 부탁이 있어. 말씀하십시오, 총장님. 제7특수수색대대를 비공식적으로 살펴봐.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 알겠습니다. 서석중 대장에게는 공식적인 루트 외에도 오래 쌓아온 인맥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동원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날 밤 제7특수수색대대에는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참모총장의 갑작스러운 방문, 그리고 감찰 요청 소식이 퍼졌기 때문입니다. 강세훈 중령은 사무실에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어떤 차질? 전화 너머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참모총장이 직접 나섰습니다. 그리고 비공식 조사도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럼 더 조용히 처리해야지.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강중령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일이 너무 커지고 있었습니다. 한편 혜진은 생활관에서 아버지의 방문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걱정스러운 눈빛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기다려야 했습니다. USB 안의 내용을 확인할 방법을 찾을 때까지는 말이죠. 그날 밤 부대 곳곳에 감시 카메라가 추가로 설치됐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보안 강화를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서혜진 소위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혜진은 평상시와 다름없이 훈련에 임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시선들이 더 많아졌고 감시받는다는 느낌이 강해졌습니다. 걸을 때마다 뒤에서 따라오는 발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아침 혜진이 생활관에 들어가려는데 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신하린 상병은 항상 문을 닫고 다니는 성격이었습니다. 더구나 찬 바람이 불어들어오고 있는데도 말이죠. 하리나? 목소리가 텅 빈 방 안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방 안을 들여다보니 할인의 침대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물함도 텅 비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개인 물품의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혜진은 급히 중대 사무실로 갔습니다. 복도를 뛰어가는 자신의 발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신하린 상병 어디 갔습니까? 누구요? 행정보급관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진짜 모르겠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신하린 상병이요. 제 생활관 동료입니다. 명단에 그런 사람 없는데요? 행정보급관은 컴퓨터를 뒤져봤습니다. 키보드를 치는 소리와 마우스 클릭 소리가 계속됐지만 신하린이라는 이름은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말이죠. 혜진은 당황했습니다. 가슴 속에서 뭔가 차가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분명히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함께 생활했던 동료였습니다. 수첩에 기록까지 남겨놨던 그 할인이 말이죠. 그럼 제 생활관 동료는 누구입니까? 혼자 쓰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혜진은 생활관으로 돌아가 할인의 침대를 뒤져봤습니다. 그 소중한 수첩이라도 남아있을까 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매트리스를 뒤집어보고 베개속까지 뒤져봤지만 흔적이 없었습니다. 그때 문득 침대 밑이 생각났습니다. 할인이 가끔 중요한 물건을 거기 숨겨두곤 했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손을 넣어 더듬어 보니 작은 종이 한 장이 손끝에 만져졌습니다. 먼지가 묻은 작은 메모지였습니다. 헬기 번호 UH1H200847. 시간 04시 30분. 낙하 인원 1명. 계급 불명. 할인의 글씨였습니다. 그 꼼꼼한 기록 습관이 남긴 마지막 흔적이었습니다. 종이가 손가락 사이에서 바스락거렸습니다. 혜진은 종이를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제 할인까지 사라졌습니다. 자신이 본 것들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목격자가 말이죠. 그날 오후 혜진은 의무실 근처를 지나다가 이상한 대화를 들었습니다. 의무실 뒤편 창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틈새로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USB 찾았어? 아직이요. 분명히 누군가 가져간 것 같은데. 혜진은 재빨리 벽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콘크리트 벽의 차가운 감촉이 등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빨리 찾아야 해.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거든. 자신이 가진 USB를 찾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신하린 상병은 어떻게 처리했어? 조용히 전속시켰어. 다른 부대로. 기록은 다 지웠어. 애초에 없던 사람으로. 혜진은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할인이 위험해서
다른 곳으로 보내진 것일까? 아니면 입을 막기 위해서일까? 어느 쪽이든 좋은 신호는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혜진은 USB를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더 안전한 곳으로 말이죠. 그리고 할인이 남긴 메모와 함께 방수 비닐봉지에 넣어 숨겨두었습니다. 새벽 2시쯤 생활관에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혜진은 잠든 척하며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숨소리를 최대한 고르게 유지하면서 말이죠. 검은 옷을 입은 사람 둘이 조용히 방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손전등의 작은 불빛이 방 안을 훑었습니다. 침대 및 사물함, 심지어 베개 속까지 뒤져봤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전문적이었습니다. 1시간 가까이 뒤진 후에야 그들은 포기하고 나갔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을 확인한 후 혜진은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USB를 옮긴 것이 현명한 판단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육군 참모총장실에서 또 다른 익명의 이메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더 선명한 영상이었습니다. 서석중 대장은 영상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딸이 뭔가 큰일에 휘말려 있다고 말이죠. 박대령, 어떻게 됐나? 이상한 점들이 많습니다. 기록 삭제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누가 시켰을까?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상당히 높은 선에서 내려온 지시 같습니다. 서석중 대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군단 헌병사령부에 연락해 제7특수수색대대 전면 수색을 실시한다. 각하, 그렇게 되면 내 딸을 건드렸어. 이제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서석중 대장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군인이기 전에 아버지였고 그 아버지가 딸을 지키기 위해 나선 것이었습니다. 한편 강세훈 중령은 상부에 긴급 보고를 올렸습니다. 상황이 통제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더 확실하게 처리해야지. 전화 너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서혜진 소위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필요하다면 사고로 처리할 수도 있지. 강세훈 중령은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이 너무 커져버렸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며 책상 위의 서류를 만졌습니다. 같은 시각 멀리 떨어진 곳에서 류도현 병장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공식 감찰 조직 소속이었지만 이번 사건은 그의 임무 범위를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이건 너무 위험해. 류도현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기록했습니다. 언젠가 필요할 날이 올 것이라 믿으며 말이죠. 이틀 후 육군 참모총장실과 군사정보처에 동시에 같은 파일이 도착했습니다. 두 곳의 컴퓨터에서 동시에 새 메일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파일명은 마지막 통화 서혜진이었습니다. 서석중 대장이 파일을 연 순간 화면에 딸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최근 영상이 아니었습니다. 사흘 전 그가 부대를 방문했던 날의 영상이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혜진이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USB는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서석중 대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딸이 뭔가를 숨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 걱정과 분노가 동시에 치솟았습니다. 같은 시각 군사정보처 최원기 처장도 같은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차가운 미소가 그의 입가에 번졌습니다. 드디어 꼬리를 잡았군. 최 처장은 즉시 강세훈 중령에게 연락했습니다. USB 위치를 찾았어. 서혜진 소위가 가지고 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용히 회수해. 그리고 입막음도 확실히 하고. 한편 서석중 대장은 참모를 불렀습니다. 딸과 직접 통화를 연결해줘. 지금 훈련 중이라서.
명령이다. 몇 분 후 혜진과의 통화가 연결됐습니다. 전화기에서 나오는 연결음이 서석중 대장의 심장박동과 겹쳐 들렸습니다. 혜진아, 아버지다. 네, 아버지. 너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지? 혜진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전화 너머로 들리는 정적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의 직감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USB 가지고 있는 거 맞지? 혜진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가지고 있습니다. 위험하다. 지금 당장 안전한 곳으로 피해. 아버지, 설명은 나중에 해줄게. 지금은 내 목숨이 중요해. 통화가 끊어진 후 서석중 대장은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군단 헌병 1개 소대를 제7 특수수색대대로 급파했습니다. 딸을 안전하게 보호해. 그리고 USB를 회수해. 같은 시각 강세훈 중령도 움직였습니다. 특수임무 수행팀을 편성해 혜진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은 아버지의 경고를 듣고 즉시 생활관을 나왔습니다. USB를 숨겨둔 곳으로 가서 그것을 회수했습니다. 작은 저장 장치였지만 그 무게가 온몸에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부대 곳곳에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배치돼 있었습니다. 혜진은 뒷문으로 빠져나가려 했지만 그곳에도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혜진 소위, 함께 가시죠.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위협적이었습니다. 전 아버지, 참모총장님과 약속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하시고요. 혜진은 도망갈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USB만큼은 지켜야 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헬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로터가 공기를 가르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육군 참모총장 전용 헬기였습니다. 헬기에서 내린 것은 서석중 대장과 군단 헌병들이었습니다. 군화가 지면을 치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내 딸에게서 손떼. 아버지의 목소리가 부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40년 군 생활의 권위와 아버지의 분노가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두 세력이 대치하는 가운데 혜진은 USB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저장장치 안에 모든 진실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각하, 이것은 국가기밀에 관한 사안입니다. 강세훈 중령이 나섰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내 딸이 국가기밀을 훔쳤다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럼 뭔데? 서석중 대장의 추궁에 강 중령은 말을 잃었습니다. 입술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그 순간 혜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버지, 이걸 보세요. USB를 건네며 혜진이 말했습니다. 이 안에 모든 진실이 들어 있습니다. 그때 멀리 숲속에서 류도현 병장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소형 카메라가 들려 있었습니다. 마지막 기록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USB 속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육군 참모총장실 대형 모니터 화면에서 말이죠.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소리가 조용한 집무실을 채웠습니다. 화면에는 헬기 앞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강세훈 중령이 누군가에게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해. 사고로 보이게 하고. 목표는 누구입니까? 서혜진 소위다. 너무 많이 봤어. 영상은 계속됐습니다. 헬기에서 떨어뜨린 것은 실제로는 인형이었습니다. 하지만 혜진이 달려가도록 유도하기 위한 미끼였습니다. 원래 계획은 그 자리에서 처리하는 것이었지만 왜 실패했습니까? 예상보다 빨리 도망갔어. 그리고 누군가 영상을 찍고 있었던 것 같아. 서석중 대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딸을 죽이려 했다는 것이 명확했습니다. 그의 손이 주먹을 쥐며 떨렸습니다. 이 새끼들이
욕설이 튀어나왔습니다. 40년 군 생활에서 처음으로 분노를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영상은 더 있었습니다. 강세훈 중령이 상부에 전화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총장이 너무 깊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럼 딸부터 처리하지. 그러면 조용해질 거야. 목소리는 왜곡되어 있었지만 서석중 대장은 그 목소리의 주인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군사정보처 최원기 처장이었습니다. 최원기. 서석중 대장이 이를 갈았습니다. 한편 의무실에서는 혜진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며칠간 의식을 잃고 있던 그녀가 마침내 눈을 뜬 것입니다. 형광등의 차가운 불빛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소희님, 정신 차리셨어요? 의무병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부대 의무실입니다. 며칠 동안 의식을 잃으셨어요. 혜진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머리가 아팠지만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병원 가운의 거친 촉감이 피부에 느껴졌습니다. 제가 죽었어야 했습니까? 갑자기 들어온 서석중 대장에게 혜진이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들이 원했던 건 제가 사고로 죽는 것이었잖아요. 서석중 대장은 딸의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의자가 바닥에 닿으며 나는 작은 소리가 조용한 의무실에서 크게 들렸습니다. 아니다. 그 누구도 너를 버려서는 안 됐어. 아버지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USB 영상은 어떻게 되었죠? 군검찰에 전달했다. 강세훈과 최원기 모두 구속될 거야. 혜진은 안도했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영상을 찍었을까요? 류도현 병장이라는 사람이야. 비공식 감시조 소속이었대. 그분은 어디 계세요? 그건 모르겠어. 영상만 남기고 사라졌거든. 며칠 후 강세훈 중령이 구속됐습니다. 수갑 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최원기 처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상부의 지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혜진은 회복되어 부대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병사들이 그녀를 보는 눈빛이 달랐습니다. 존경과 경외감이 섞인 시선이었습니다. 소희님, 괜찮으세요? 한 상병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혜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미소였습니다. 그날 저녁 혜진은 할인이 있던 침대를 바라봤습니다. 그 꼼꼼한 친구가 그립했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안전하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별이 보였습니다. 혜진은 그 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도 같은 별을 보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보는 별과 자신이 보는 별은 다를 것입니다. 진실을 지킨 사람과 진실을 숨기려 한 사람이 보는 별이 같을 리는 없으니까요. 멀리 어딘가에서 컴퓨터 한 대가 켜졌습니다. 펜이 돌아가는 소리와 함께 화면에 불빛이 들어왔습니다. 화면에는 새로운 파일이 업로드되고 있었습니다. 파일명은 기록은 사라져도 기억은 남는다였습니다. 류도현 병장이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였습니다. 그는 모든 진실을 기록해뒀습니다. 언젠가 필요할 때를 위해서 말이죠. 기록은 지워질 수 있어도 기억은 사라지지 않는다. 컴퓨터 화면에 떠오른 문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혜진 소위에게 당신의 용기가 진실을 지켜냈습니다. 감시병 류도현. 혜진은 그 메시지를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에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